방탈출 카페 셜록 홈즈 브랜드를 제작하는 언리얼 컴퍼니 대표 권충도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시간이 있었어요. 남들 못지않게 힘든 학창시절 수험생활을 보냈기에 지금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수험생활의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 주목하여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갓 대학을 졸업한 30 전후에 아직 많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얘기를 중에 저희조차도 아직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첫 번째 창업은 성공적이다 보기 어렵고 또한 많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 시절에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좋은 아이템은 무엇일까에 대해 의논하였는데요. 그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이색적이었던 아이템이 바로 방탈출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리얼 라이프 룸 이스케이프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방탈출이라는 다소 촌스러운 이름으로 소개되었죠. 원래 컴퓨터 게임으로 방탈출이라는 아이템이 소개되었었는데 해외에서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면 어떨까 하는 시도에서 일본, 헝가리 등에서 먼저 소개되었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아이템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반짝 아이템이다, 또 유행이 금방 지날 거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다수였고, 결국 3명을 제외한 창업 동료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당시에 시작한 사람들 중에 저는 시나리오 기획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한 친구는 게임 개발에 흥미를 있었기 때문에 시작으로서는 좋은 시도가 아니었나 합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알게 되었는데요. 국내보다 좀 더 빠르게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는 이미 방탈출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였는데요. 방탈출하면 커플 문화 혹은 이색 체험으로서 대다수가 2명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해외에서 직접 본 사례에는 죄다 6명, 8명의 체험 고객들이었어요. 거기서는 커플 체험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체험하러 온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박물관 관람이나 전시관 체험 같았어요. 또한 방탈출의 소재조차도 독특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방탈출 소재하면 보통 감옥 탈출이라든지 혹은 공포체험 같은 그런 단순하고 진부한 소재가 많았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제가 체험한 소재도 모세의 기적이라는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소재였거든요. 이처럼 문화나 예술 혹은 만화와 기존 애니메이션, 웹툰 등을 활용한 그런 방탈출 소재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2015년 말에 제가 창업을 하고, 당시에는 국내에는 이미 몇 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업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어요. 기존 방탈출과 익숙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연령을 공략하기로 했죠. 브랜드명조차도 당시에는 이스케이프, 무슨 어려운 이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버리고 셜록 홈즈라는 국내에서 보다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 그리고 테마 인테리어나 소재조차도 어떻게 하면 익숙하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방탈출 아이템은 초창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업 장르인데요. 대신에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운영이 용이한 것이 또 특징이죠. 대신 시설업을 창업하실 때 꺼려 하시는 부분은 감가상각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부분에 압박감을 많이 느끼세요. 제가 방탈출을 하면서 방탈출 아이템은 시설의 대다수가 콘텐츠라는 부분에 주목하였고, 그러다 보니 보다 저렴한 리모델링 비용, 이것을 창업의 모토로 내세웠어요. 저렴한 리모델링 비용, 이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셨던 예비 창업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창업을 하셨고요.
기존 방탈출 아이템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후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테마 컨텐츠였어요. 스토리 부분이죠. 친숙한 이미지와 테마 그리고 변화하기 쉬운 구조 등을 고민하는 사이에 소비자들의 니즈는 보다 커졌고 또 기대치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었어요. 최근 국내외의 사례를 보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거나 산을 등반하는 그런 기존의 좁은 방을 탈출한다는 개념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의 방향은 방탈출의 IP를 접목하자는 부분으로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올해 홍대에서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란 소재의 방탈출을 런칭해 보았고 또 네이버 웹툰 원작인 오시엔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활용한 방탈출 테마를 선보여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웹툰,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한 방탈출 RP 아이템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또 교육 등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역사, 예술, 과학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어요. 방탈출이 이제 50개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연령대가 소비자분들과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를 쓰고 자물쇠를 푸는데 왜 비싼 돈을 내야 되지? 이 부분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창업자분들이 생각하는 방탈출 카페와 저희의 방탈출 카페는 너무나도 다른 개념인 거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두바이의 한 방탈출 식당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소비자가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는 거죠. 손님이 문제를 풀어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개념이었어요. 가끔씩 저한테 창업 문의를 주셔서 이제 선생님 방탈출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요. 전화를 주세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이제 조금 연령층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면 먼저 방탈출 카페가 무엇이죠?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이게 단순히 말만 가지고 노래방이 뭔지를 설명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제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스크린 사업하면 굉장히 이제 핫하고요. 이제 골프, 야구 이런 것들 굉장히 핫하죠. 특히나 창업으로도 많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개인의 관심사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할 때, 창업을 하실 때 투자 금액이 얼마 만에 회수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관심사가 무시 못하는데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님들도 좋아하고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진입장벽을 창업하실 때 진입장벽을 낮춰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방탈출 카페는 진입장벽이 참 높죠. 예비 창업자분들의 주 연령대인 40, 50대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도 없으시고 재미도 없어 하시니까요. 저는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근데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 보다 익숙하지 않다는 부분인데요.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성격 때문에 아마 집에 갈 때 더 피곤할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 그리고 사교적이고 보다 사교적이지 않은 것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창업을 할 때 이런 성격의 분들은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만의 장단점이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만의 장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더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창업을 할 때 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감을 부여해드릴 수 있었다면 제 사업이 보다 빨리 확장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곤 하는데요. 또 반대 말씀도 들을 수 있었어요. 방탈출을 실제로 창업하신 점주님이신데요. 방탈출은 아이템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창업하실 때 고민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셨다고 하세요. 그때 만약에 그분 앞에 말을 더 잘하시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설명을 해주셨다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더 크셨을 거라고 하세요. 저는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또 얘기를 같이 하면서 천천히 창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이런 성격을 가져야 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해,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 또 약점을 파악해서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창업을 하실 때 보다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반짝 아이템 아닐까? 이거 금방 망하면 어떡하죠? 제가 2015년 말에 창업을 하고 매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1년 만에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국내에는 4년이나 시간이 흘렸고, 또 해외에서는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아이템인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유행하는 아이템, 그렇지 않은 아이템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PC방이나 노래방 같이 이미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니즈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방탈출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니즈가 있을까요? 저희가 창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방탈출 아이템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긴장감인데요. 그 놀이문화 속에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죠. 방탈출에서는 이 긴장감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방탈출 아이템은 기본 구조가 시간의 제약, 그리고 공간의 제약에 있어요. 이색적인 공간에서 또 갇혀있다는 심리적인 압박, 그 부분이 스릴감을 배가시키고 또 재미를 유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방탈출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도심 속의 어트랙션이라는 부분인데요. 방탈출을 체험하다 보면 확실하게 이런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요소들, 또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심에서는 체험하기 흔치 않은데요. 이 부분이 방탈출을 할 때 짧은 시간에 비싼 돈을 낸다는 개념을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해요. 방탈출에서 세 번째 묘미는 바로 보상인데요. 놀이문화에서 보상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 어른들의 문화 중에 낚시를 보면 물고기를 한 마리 잡는다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죠. 방탈출은 문제를 풀고 자물쇠를 푸는 중간중간에 계속 크고 작은 보상이 존재해요. 방탈출에서는 이런 보상 때문에 특히 아이템의 매력 포인트가 생기지 않았나요? 한 아이템이 시작되고 또 유행이 끝난다는 것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초창기에 저희는 보다 쉬운 접근,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테마와 브랜딩, 컨텐츠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B2B와 B2G에 주목하여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정선 폐강마을에서 최근에는 추리마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2016년 당시로서는 방탈출 아이템은 서울에서조차도 흔치 않은 아이템이었는데 과연 여기에서까지 먹힐 수 있을까? 부담감도 굉장히 좌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간단한 시도부터 하게 되었는데 마을 내부의 축제 기간에 마을을 돌면서 야외를 도는 야외 출입 프로그램을 구상해 봤어요. 생각이 의외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서 1방문 200명씩 약 2주간 3,000명의 손님을 받으면서 그 당시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을 얻고 이듬해에는 저희가 정선군에서 폐기차를 흉물같이 있는 폐기차가 2량 있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일을 했어요. 폐기차 속의 방탈출 출입 프로그램이라는 당시로는 또 새로운 시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는 마을 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을 하면 무료로 방탈출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 마을 상가 내 매출이 증진이 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답니다. 관광상품에 결부된 방탈출 출입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음에 있어서 창업이란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는 걸 텐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영화 연출에 관심이 있어서 시나리오도 직접 써보고 또 짤막한 단편 영화도 찍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이야기를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방탈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하기에 여기에선 제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창업을 할 때 보다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선에서 저런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 관광상품 만드시는 부분에서 되게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으세요. 관광상품 중에 실제로 성공적이었던 지역 관광상품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유명한 문화가 있다면 거기 주변에 몇 음식점만 잘 되고 마을에까지 그 파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야외 출입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면서 아무래도 그 상가들이 각각 돈다는 그런 개념들을 적용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그냥 지나칠 그런 가게들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수요가 좀 야외 출입 프로그램 또 방탈출 프로그램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룸 지금까지 건축노였습니다.